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어제 부산에서 또 큰 느낌표를 하나 찍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연습하시나요, 밤마다? 이제 막 치아라마. 이제 고마 치아라마 이거였나? 그 충청도 버전 어떻게 돼요? 생각 좀 해봐야겠네. 그거 좀 어렵다. 네. 예. 이게 문장이 길어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2번 반복하셨는데 부산 사람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니네 딱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수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저도 정치를 이렇게 쭉 하다가 정치의 야수성이라는 것을 느꼈던 때가 우리는 굉장히 정치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면만을 본 거거든요. 또 그래야만 한다라고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게 사람이 이성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성과 감정의 총체잖아요. 그런데 제가 2002년에 룰라 대선을 공부를 하러 브라질에 가서 보름 있었어요. 네, 보름간 룰라 대선을 다 봤는데 그 룰라 대선의 유세 현장을 보고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대규모 유세가 없어졌 버렸다고요. 네. 유세차에서 유세하는 거 말고 정당 연설회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져서 대규모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맞아요. 그러니까 한강 백사장 10만 명, 장충당 공원 몇십만 명, 100만 명 이런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네. 여전히 브라질에는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어서 그 유세 현장을 가봤는데 네. 거기에 가니까 10대 청년들은 춤을 추고 30대, 40대들은 깃발을 흔들고 네. 60대 늙은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려요. 룰라가 유세하는 걸 보면서. 그런 기쁨과 비탄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서 유세 현장에서 폭발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정치의 야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를 책으로만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야수성이 억눌려 있던 야수성이 네. 폭발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5년간 어찌됐든 감내해 왔던 네. 그 내재돼 왔던 어떤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네네. 이제 막 그 표출되고 있는 예. 지점이다. 그런데 어제도 이제 나는 다 더 잃을 게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이 네. 개인의 그냥 한풀이라면 그거는 그냥 TV 드라마의 소재일 뿐이죠. 네. 그런데 국민들이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억눌렸던 울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공명을 하는 거죠. 나만 내가 이렇게 화를 내 나는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화가 나 있나? 잘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혹시 내가 있는 대로 화를 내거나 정권에 대해서 쌍욕이라도 하면 혹시 나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나 잡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앞에 서서 네. 표효를 해주니까 그 공명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네. 이게 개인의 한풀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억눌려 있던 그런 울분이 집단적으로 정치를 통해서 표출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의 하나의 순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를 통해서 표출되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사회 병리적 현상.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쾌락이나 네. 또는 폭력적인 상태로 가거나요. 개별적으로 사람 개인이. 예. 요즘 뭔가 풀어야 되는. 뭔가 풀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쾌락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공격성이 타인을 향해서 약자를 향해서 아이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민주주의의 제도 안에서 선거 안에서 해소가 안 되면 이제 테러가 벌어지는 아이고야. 거죠. 그러니까 정치 테러가 벌어지거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나오고 조국 대표가 그렇게 부산에서 치아라마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나의 권한을 행사해서 그 정치 세력을 키워준다는 것으로 네. 통해서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식자들이 복수의 정치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정치에 대해서 백면서생들의 이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계속 억눌려 놓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사회 병리적 현상 개인적으로 그런 쾌락이나 폭력으로 해소하고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거나 네. 아니면 진짜
테러가 벌어져요. 정치 테러가. 벌어졌잖아요. 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숨 쉴 틈을 마련하는 건데 이거를 단순히 복수의 정치다, 서로를 혐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현장 정치를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잘 모르시는 거다. 정치의 본질을 아직도 그냥 책상에서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복수입니까? 복수열전입니까? 개인의 그 복수열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법하고 무도하고 무능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한 검찰 정치에 대해서 검찰 독재에 대해서 응징하고 바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같은 평면에 두고 비교하는 저는 그 소위 죄송합니다만 식자들의 이걸 보면 에헴하고 나만 오라라고 뒷짐지고서 죄송합니다. 논평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마트 갔다 오면 야당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지만 이 대파 사태 이거 어떡할 건지 875원. 아니 첵스 대파 맛도 875원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파 한 단을 막 들고 이제 연설하는 장면. 그리고 그 조국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막 표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많은 그 현장에 모였던 유권자들이 환호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막힌 혀를 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새끼가 쑥 내려가는 느낌.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이 백낙청 선생님께서 이재명과 조국 이번 선거에서의 두 이제 정치인이 어떤 뭐 주연과 조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좋은 영화를 찍고 있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속 시원한 어떤 해갈의 그런 그 그럼요. 장면이다. 상당한 민중의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마감인데 등록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례 개인이 하는 게 후보는? 아니고 비례 후보는 예. 사실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지역구 후보 등록은 네. 본인이 뭐 이만큼 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서류가 이렇게 엄청,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복잡하다고. 되게 재밌습니다. 비례 후보 등록은 사실 한 장이에요. 에? 무슨 당 예. 비례 후보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해서 당대표 누구 직이 딱 찍혀서 굉장히 내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 재산 신고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게 이제 쭉 들어가죠. 재산 신고부터 범죄 경력 회보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그 재산 신고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일차적으로 검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선된 이후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다 검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선된 이후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검증을 하는 거고 예. 그때 드러나면. 그때 드러났을 때 조수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예. 거기에서 허위 신고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실은 이거 신고를 하다가 보면 뭐 공직자 재산 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여기 재산 신고는 오늘자 보고 그냥 해도 돼요. 정말요? 그럼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행정상의 착오일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몇 억을 빌려줬는데 까먹었다. 어디 건물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했다. 이런 이건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등록은 굉장히 사실은 간단하다. 한 페이지다. 네. 지금 기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가 예. 9번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9번. 네, 9번이 될 가능성이 7번째 칸 9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7번째 칸 9번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예. 1번당, 2번당은 번호가 고정돼 있어요. 예, 그렇죠. 의석수가 5석 이상인가 6석 이상인가 하여튼 예. 의석수가 몇 석 이상은 예. 아예 고정 번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원래 1번 당이죠. 무조건 네, 1번이에요. 예. 지역구에서는 1번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번인데 네. 여기가 비례대표 후보를 다 안 내죠. 대신 위성정당 준위성정당 그렇죠. 내고 있죠. 더불어민주연합이 번호로는 그래서 3번입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1, 2번 빼고 3번. 네, 3번인데 첫 번째 칸에 와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투표용지를 저희들은, 받으면 투표용지를 받으면 유권자들이 유권자들이 예.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의석수로 쭉 갑니다. 네. 의석수로 쭉 가면은 이제 뭐 6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 예. 그다음에 뭐 새로운 미래 뭐 이런 예. 데도 다 의석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들은 황운하 의원 한 석인데 예. 그래서 한 7번이나 7번.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예, 그 사이에 황보승희 의원이 자유통일당으로 입당을 갔어요. 했죠. 입당을 했어요. 그 맞아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예. 황보승희 의원이 입당을 하면서 한석 정당이 예. 생긴 겁니다. 한석 그런데 정당이, 예. 그러면 한석 정당은 그럼 어떻게 기호를 정하냐? 가나다순이에요? 이전 선거에서 후보를 냈던 정당이 우선권이 있어요. 이전 선거에서 후보 냈던 그리고 정당. 거기서 득표율이 높았던. 예. 근데 자유통일당은 이전 선거에서 후보를 냈었어요. 3%를 못 넘어서 예. 의석수는 없었지만. 예.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앞순위로 로켓신당보다 앞순위로 가요. 거기가 아마 8번이 될 8번. 거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9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끝까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9번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조국 구조대가 되는 거죠. 신장식 대변인 조국 구조대. 예. 9번이 되면 또 하나 조국 구조대. 만들. 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의석이 없는 순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 그 황보승 자유통일당이 그 저희가 이전에 출마를 안 했다. 똑같이 신당인데 의석수가 하나씩이다. 그럼 어떻게 정해지느냐? 어떻게 돼요? 추첨합니다. 그 선관위 가서 네. 제일 안 좋은 제비뽑기 케이스예요. 같은 거.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예. 오늘 6시 이후에 기호가 정해진다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홍보팀에서는 아주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그러겠네요. 되고 그다음에 몇 번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의석 없는 정당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석 없는- 가나다순입니다. 가나다순. 가나다순이기 때문에 예. 정말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 각 당들 보니까 민경욱 의원이 하는 정당이 예. 가가호호 공명정대당이에요. 이길 수가 없겠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무슨 당이에요. 가가호호. 와. 그런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 예. 가가 다음에 가짜가 하나 더 들어가는 정당이 있어. 그래서 진짜? 가가호호 공명정대도 이겨. 가가호호니까 히읗이니까 예. 히읗보다만 앞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무슨 당이 한 두세 개 되더라고요. 야, 세상에. 너무 피어리는 웃긴다. 노래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이렇게 박스 기사로 하나 가가호 나올 막 만하지. 하나 기사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아이템 하나 일단, 주셨습니다. 조국 구조대를 잘 네. 기억해 주시면 된다.